안녕하세요. 전 평범한 외모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제가 외모부터 말씀드린 이유는 겪어서는 안 될 외모 비하로 놀림을 받았던 사연 때문입니다. 가족 관계가 되기 전부터 저의 외모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사사건건 제 외모를 비하하며 겉모습만 중시하던 시모의 기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결혼 전부터 다이나믹하게 시작되었던 저의 풀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털어놓을까 합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지병을 앓고 계셨던 엄마는 아빠와 저를 남겨두고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셨습니다. 죽음의 슬픔을 알 수도 없던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시기 위해 아빠는 부단히 노력하셨습니다. 가업을 이어받아 부지런히 일해오신 아빠 덕분에 전 감사하게도 부유한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좋은 인성교육을 받으며 잘 커왔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외동딸로 자랐지만 아빠는 항상 제게 그 어떤 것도 공짜로 주시는 일이 없으셨습니다. 집안일에서도 늘 책임이 따랐고 맡은 일을 해내면 칭찬해 주시거나 용돈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땀 흘리는 노력 없이 거저 얻어지는 것은 없다고 배웠죠. 그래서 저 역시 아빠가 이루어내신 부를 탐하거나 욕심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내일 소풍가? 네, 아빠. 내일 대공원으로 소풍 가요. 그럼 용돈 필요하겠네. 그럼 오늘 아빠 서재에 책장 좀 정리해둘 수 있어? 정리 잘해주면 용돈 많이 줄게. 그건 용돈 안 주셔도 그냥도 할 수 있죠. 어우 내 딸 벌써 마음이 어른보다 더 어른스럽네. 고마워. 엄마가 안 계시는 상황에 놓인 아빠와 전보다 더 가까운 부녀지간이 되었습니다. 전 사춘기도 없었을 정도로 아빠와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오히려 갑자기 사라진 엄마를 함께 그리워하며 더 단단한 가족애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아빠는 사랑하는 엄마를 만나 일찍 결혼해서 절 낳으셨던 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 아빠에게 가장 큰 고통은 엄마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도 엄마를 많이 닮은 절 낳아 기쁘다고 늘 표현하셨죠. 그래서 저 역시 아빠와 엄마를 닮은 제 모습 그대로가 늘 좋았고 아빠와 엄마가 주신 대로 늘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안 계신 상황 말고는 남부러울 일 없이 유복하게 지냈습니다. 어려서부터 음악에 특출난 재능을 보였던 전 악기를 좋아했고 예고와 예대를 진학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아빠의 권유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 다녀온 뒤 한국에서 저와 같이 음악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일찍 교수가 되기까지 쉼없이 학업에 전념했고 음악에만 빠져 살다 보니 연애도 결혼도 뒷전이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학교 강의가 있어서 근처 카페에 들르게 되었고 정말 우연히 특별한 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학 시절 만나 일상을 공유하며 뜨겁게 연애했던 선배를 만나게 되었죠. 창가를 등지고 무언가 들여다보고 있는 그의 모습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단번에 알아본 전 주저없이 그에게 다가갔고 그 역시 저와 시선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꽤 오래전이었지만 우리는 멀리서도 서로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 오랜만이네. 한국엔 언제 들어온 거야? 그러게 정말 오랜만이네. 반갑다. 잘 지냈어? 선배는 인사말을 건네기도 전에 저를 와라 끌어안더군요. 오랜만에 우연히 만난 그가 저 역시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안겨져 있는 채로 서로의 안부를 포옹으로 감지했습니다. 우린 해외 유학 시절에 만나 꽤 오랫동안 뜨겁게 연애했던 연인 사이였습니다. 성악을 공부했던 선배와 전 아무도 모르게 해외에서 함께 동거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의지할 곳 없던 타국에서 가장 의지하고 믿고 격려해 주었던 유일한 친구였고 가장 가까운 연인이었죠. 그러나 선배는 그곳에서 계속 살기를 원했고 전 돌아와야 했습니다. 서로 싫어서 헤어진 이유가 아니었기에 다시 만난 우린 그리웠던 연인들처럼 서로를 반기며 알아보았습니다. 오빠 언제 한국에 온 거냐고. 몇 주 안 되었어. 아직도 한국에 온 게 실감이 안 나는 상태? 그나저나 넌 점점 더 예뻐지네. 예뻐지기는 무슨, 나이만 먹어가고 있지. 오빠의 말로 그대로네.
외국 생활 접고 완전히 한국으로 들어온 거야? 그렇게 됐어. 나도 너처럼 한국에서 살아보려고. 아, 그래. 아, 근데 여긴 무슨 일로 온 거야? 혹시 집이 이 근처야? 집도 근처에서 멀지 않고 여기 대학에 내 친구가 교수로 있는데 오늘 만나서 업무 미팅을 주선했어. 약속보다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던 참이야. 그런데 넌? 난 여기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쳐. 정말 세상 좁다, 오빠. 그러게. 우리가 인연이겠지. 세상이 좁은 게 아니라. 그날 이후 선배와 전 자연스럽게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같은 대학에서 선배도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고 우리는 또 다른 의미의 CC가 되었죠. 운명인지 우연인지 그렇게 다시 만나서 서로를 아껴주는 사이가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선배의 집은 학교에서 한 블럭 떨어져 있는 거리였고 유학 시절처럼 우린 함께 있는 시간이 잦아졌습니다. 우리에겐 이제 결혼만 남았네. 뭐야.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내 생각도 묻지 않고? 자긴 당연히 나랑 결혼하는 거 아니었어? 난 그렇게 받아들이고 지금 만나고 있는 건데? 글쎄, 오빠 하는 거 봐서? 나 여태 봐서 알잖아. 결혼해달라고 애원해야 해주는 거야? 뭐 그런 애원쯤이야 어렵지 않지. 자기를 내 아내로 만들기 위해서라면 그런 것쯤이야. 한국에 돌아와 저와 연애를 열심히 하던 선배는 자연스럽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러나 선배는 자신의 가족들과 가깝게 살아오지 못한 자신의 형편을 고백하며 어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독립해서 살던 선배는 아버지와 떨어져 살아온 지 오래되었고 유학을 가면서 더 멀게만 느껴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와 재혼한 새어머니, 그리고 배다른 형제들이 선배에게는 마음 없는 가족이었죠. 나 오늘 자기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자기도 알다시피 내가 외국 생활도 오래 하고 가족들과 거의 교류가 없이 살았잖아. 난 결혼해서 우리 둘만 잘 살면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말이지. 문제는 내 가족이야.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라서 말하는 건데 어릴 때 아버지가 재혼하신 새어머니와 배다른 형제지간과는 여전히 남보다 못한 사이라서. 예전에 얘기해서 잘 알아. 그래도 오빠랑 나랑 한국에서 결혼해서 살면 자기 가족들과 인사도 하고 만나야지. 미리 걱정은 하지 말자. 다 잘 될 거야. 남편은 복잡한 가족관계로 결혼에 앞서 걱정을 저와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전 오히려 걱정 말라며 그를 안심시켰죠. 종종 외박하게 되었던 절 눈치챈 아빤 어느 날 절 부르셨습니다. 우리 딸 혹시 요즘 나 모르게 연애하는 거냐? 이미 알면서 모른 척 해주신 거잖아요, 아빠. 조만간에 남자친구 데리고 와서 인사 소개 시켜드리려고 했어요. 그래? 어떤 놈이 우리 딸내미를 뺏어가려고 준비 중인 거야? 아빠, 마음에 드시면 저 결혼시켜주세요. 결혼하고 싶은 남자예요. 정말? 이거 아빠 괜히 서운해지는데. 빨리 날 잡아서 데려와. 궁금하구나. 어서 내가 만나봐야겠다. 그날 이후 아빤 제가 만나는 남자를 빨리 보여달라고 성하셨고 전 결국 남편 될 사람이라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선배도 아빠를 만나더니 너무나 좋아하더군요. 마치 헤어져 있던 부부가 상봉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더 빨리 찾아뵀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러게 더 늦게 왔으면 서운해서 결혼 승낙 안 해줄 뻔했다. 우리 딸과는 유학 시절부터 알고 지냈다며? 내 딸이지만 참 괜찮은 아이야. 자네 운이 좋은가 본데. 네, 아버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학 시절 어쩔 수 없이 헤어져서 너무 괴로웠는데 한국에 오자마자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 너무 기뻤어요. 서두르지 않으면 놓칠 것 같아서 이렇게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허락해 주시면 결혼해서 정말 잘 살겠습니다. 아빠와 남자친구는 너무나 잘 통했습니다. 저도 한 가족이 된 기분이라 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이젠 남자친구의 가족들만 만나면 결혼 준비도 문제없을 거라는 생각에 설레는 날이었습니다.
아빠는 남자친구를 만난 이후부터 종종 우리 셋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자주 만들어 주셨고, 결혼도 하기 전부터 우리는 금세 친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상견례에 앞서 남편의 가족들이 사는 시댁으로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과묵하셔서 미소만 지으실 뿐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계신 시어머니만 궁금한 게 많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남편 앞에서와 제 앞에서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아유, 세상에. 이렇게 오랜만에 한국 들어오자마자 결혼한다고 서두르니 우리가 다 정신이 없구나. 걱정 마세요. 결혼 준비는 저희가 다 알아서 할 거예요. 그래, 뭐 한국에 집도 이미 마련해 놨다며? 우리가 더 해줄 게 뭐 있나 싶구나. 아들이 능력 좋고 아직 젊으니 살면서 차근차근 만들어가면 되지 뭐. 시몬은 꽤 쿨해 보이는 듯 했지만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엔 전혀 다른 얼굴로 돌변했습니다. 제게 좀 더 공격적인 질문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남편과 있을 때의 표정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휴, 뭐가 좋아서 급하게 결혼을 서둘렀지? 외모를 봐선 잘 모르겠는데.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난 내 아들이 결혼을 급히 서두르길래 아들 눈이 엄청 높을 거라 생각했지. 해외에서 이미 만났던 사이라며? 그래서 며느리 될 나이가 어떨까 하고 상상했었거든. 에휴, 키도 늘씬하고 몸매도 모델급인가 싶었는데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라서 말이야. 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그 뒤로 이어지는 망언에 더욱 놀랐으니까요. 유학 시절에 뭘 좀 많이 도와줬나? 얼굴이나 외모에 끌린 것 같진 않아서 말이야.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의지되게 우리 아들을 많이 도와줬나 해서 묻는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니. 유학 시절엔 서로 아끼고 의지하면서 연인이 되었고 한국에서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 그럼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 게 하나도 없다고? 아휴, 참 신기하네. 못생긴 모델들 보고 개성 있는 모델들이라고 한다며? 자기가 딱 그 개성파 같은데. 우리 아들 여자 보는 기준을 모르겠네.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 것도 없고 대단한 외모도 아닌데 왜 그리 급하게 결혼을 서두르는 건지. 시어머니의 황당한 말씀에 당황스럽고 기분이 상했습니다. 대답하려던 그 순간 남편이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의 태도나 말투도 아까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뵙는 자리에서 뭐라 꼬집을 수 없게 얄미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들, 상견례 잡으면 얘기하고 그 전에 종종 같이 와서 식사하고 가. 아유, 참한 아가씨가 내 며느리가 된다고 생각하니 신기하고 좋아서 말이야. 자주 올 거지? 네. 네, 어머니. 또 찾아뵐게요. 그래, 자주 놀러 와요. 곧 결혼하면 가족이라 더 자주 볼 텐데. 그 후로 제 연락처를 알게 된 시몬은 남편 모르게 저를 불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저도 능수능란하게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부르시는 대로 만나뵈러 나가기 바빴습니다. 가뜩이나 남편과 가족들이 사이가 좋은 게 아니다 보니 더욱 신경 쓰였죠. 며느리 생긴다는 생각에 내가 요즘 설레서 잠이 안 오네. 오늘 점심에 만날 수 있나? 내가 며느리 계시는 곳으로 갈게. 네, 어머니. 저 오늘 강의가 있어서 계속 학교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내가 학교 근처로 가서 전화할게. 곧 만나. 오전 수업을 마치고 점심시간에 근처 식당에서 약속대로 시모를 기다렸습니다. 눈에 띄게 화려한 차림으로 식당에 들어오는 시어머니를 마주하였습니다. 어찌나 화려하게 차려입으셨던지 주변의 시선을 사로잡을 정도였습니다. 아유, 오랜만에 대학교 근처에 오니 나도 마음이 젊어지는 것 같네. 오늘 더 젊어 보이시고 멋지세요, 어머니. 그래? 안 그래도 내가 오늘 좀 차려입었지. 며느리들 아가를 만나는데 이 정도는 신경 써야 하지 않겠어? 아니 근데 아가, 넌 학교 수업에 이런 차림으로 나오니? 얼굴도 화려하지 않은데 옷이라도 좀 화사하게 차려입지.
이게 뭐니? 요즘은 예쁘게 생긴 애들도 옷이며 가방이며 잘 꾸며 입고 다니더구만. 넌 교수라며 꼴이 그게 뭐니? 네. 잘 챙겨 입을게요. 지난번에 처음 집에 인사 올 때도 내가 처음이라 참았다만 외모가 안 되면 꾸미기라도 해야지. 요즘은 차림새로 생긴 것도 커버가 되는 거야. 어? 오늘 이 화장은 한 얼굴이니? 응? 네. 안 되겠다. 근처 백화점 가서 옷 하나 사줄 테니까 후딱 다녀오자.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저 옷 많아요. 옷 많다는 애가 행색이 이게 뭐야? 내가 다 창피해서 그래. 어서 따라 나와. 그날 전 시모의 손에 끌려 식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곤 근처 백화점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저것 제 얼굴에 옷을 대보곤 본인이 마음에 드는 옷으로 골라서 제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그래도 직접 사주셔서 너무 감사했지만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자신의 옷도 더 구경까지 하시더니 명품관으로 저를 끌고 가시더군요. 가격이 너무 비싸서 못 사는 아쉬움을 제게 표현하며 계속 사달라는 뉘앙스를 풍기셨죠. 전 도저히 모른 척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제 카드로 시어머니가 사주신 제 옷의 10배는 더 비싼 시어머니의 옷을 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아깝지는 않았지만 빤히 보이는 상황에 시어머니의 속내를 알게 되어 아쉬웠습니다. 바쁜데 너무 고맙다. 내가 너 옷 사주러 왔다가 이게 무슨 행제니? 못생겨도 능력 있어서 내 아들이 너랑 결혼을 서둘렀나 보다. 최고네 최고야. 칭찬인지 욕인지 알 수 없는 시어머니의 엔딩 멘트를 끝으로 그날은 시모와 무사히 헤어졌습니다. 남편에겐 가뜩이나 좋은 사이도 아니다 보니 그날의 이슈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계속되는 시모의 전화에 전 점점 부담스러웠습니다. 언니, 저 지금 엄마랑 언니 학교 앞이에요. 지나는 길에 전화드렸는데 잠깐 뵐 수 있어요? 어떤 날은 시누이를 내세워서 찾아오시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날은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외모지상주 이야기를 카페에서 1시간 내내 듣다가 헤어져야 했습니다. 엄마, 내 동창 아인이 알지? 걔 이번에 성형수술하고 팔자 고쳐서 대기업 총수를 하더라고. 선보고 나서 바로 결혼하기로 했대. 어머, 세상에 잘 됐네. 일단 여잔 얼굴 아니면 몸매라도 좋아야 한다니까. 나도 턱 수술하면 안 돼? 요즘은 비싸지도 않대. 턱만 조금 교정 수술하면 나도 대기업 총수 아들은 거뜬하게 만나지. 그래 알겠어. 근데 사실 내 딸 얼굴은 손댈 게 없는데. 우리 며느리가 성형 좀 하면 더 예뻤을 걸 아쉽다. 맞네. 언니는 능력도 좋은데 왜 수술 안 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얼굴 고치면 능력도 더 상승될 텐데. 전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지금의 제 얼굴에 만족해요. 그리고 얼굴과 능력이 비례한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그래? 너가 능력이 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능력이라도 안 돼서 봐. 아마 말 안 해도 얼굴부터 고쳤을걸? 맞아. 언니 능력 좋으니까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라고요. 안 그래요, 어머니. 능력이 안 되었다면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겠죠. 제 얼굴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그래? 근데 넌 거울 안 보냐? 솔직히 예쁜 얼굴은 아니잖아. 그냥 드는 생각을 좀 얘기했을 뿐인데 꼬박꼬박 말대꾸하니? 죄송합니다. 말대꾸하려던 건 아니고요. 그저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매번 만나거나 통화할 때마다 저의 외모를 비하하는 시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도 점점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죠. 어색해진 분위기의 시모는 제게 그간 참았던 궁금함을 물어보며 화두가 다른 주제로 이어졌습니다. 그래, 그건 그렇고 아들이랑 집에 왔을 땐 시간도 없고 그래서 못 물어봤는데 너도 해외 유학 다녀와서 교수가 되었다고 하니
그래도 집안 형편은 꽤 좋은가 보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네, 엄마는 지병으로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요. 아빠가 물려받으신 가업을 잘 운영해 오셔서 덕분에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아, 그랬구나. 무슨 사업을 하시길래, 응? 외동딸 시집 보내시니 서운하시겠네. 그날 시모는 제 친정 상황까지 샅샅이 살피고 돌아가시더니 이후 연락이 뜸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색한 상견례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빠가 소유하고 있던 건물 2층에 유명한 한정식 레스토랑에서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남편은 저와 아빠에게 대하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 자신의 가족을 대하는 게 어색하고 어려운 듯 보였습니다. 그래도 어색하거나 서먹하지 않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런 남편의 사정을 알고 저희 아빠도 분위기를 편하게 만드시려고 여러모로 후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죠. 반갑습니다. 이렇게 딸과 아들을 통해 인연이 되어서 너무 좋네요. 앞으로는 사돈댁도 한 가족이니 저도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족이 된 기념으로 제가 대접하고 싶어서 이곳으로 모셨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식사 즐겁게 하시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어머, 그럼요, 사돈어른. 이렇게 좋은 위치에 자리까지 마련해 주시다니 대단한 능력자시네요. 아이고, 아빠 이어 딸도 능력자가 된 이유를 알겠네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 식사까지. 아유, 너무 황송합니다. 앞으로 우리 아들 잘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는 상견례부터 저를 대하시는 태도가 전과는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남편이 없는 자리에서 남편 모르게 제 외모를 비하하거나 놀리던 시모의 모습도 사라졌죠. 아마도 저희 아빠가 여러 빌딩, 상가 건물까지 소유한 재력가라는 사실 하나로 태도에 변화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제가 우리 딸을 잘 부탁드려야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사돈어른. 세상에, 전 며느리 처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주 참한데 야무지게 능력도 있고 외모도 매력이 흘러 넘쳐서 아주 김태희보다 더 예뻐 보인다니까요. 아이고, 내 아들이 결혼을 서두르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남편이 어머니와 마음이 가까워질 수 없었던 이유를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 세상에서 제일 못난 며느리에서 김태희보다 예쁜 며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상견례 내내 저희 아빠 앞에서 있는 아부 없는 아부를 다 떨면서 눈가에 흠이 파일 정도로 눈웃음을 치며 칭찬이 일색이던 시어머니의 속내는 이미 알았지만 저 역시 속으로 선을 긋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남편과 결혼하는데 큰 문제될 일은 없었기에 큰 이슈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린 무사하게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결혼식 이후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시댁에 인사를 드리기로 한 날, 남편은 일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혼자 시댁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고 그날 시어머니의 본심을 더 듣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남편이 없는 자리여서 시모는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절 보자마자 너무나도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우리 아가 피곤한데 인사까지 와주고 너무 고맙네. 그래, 신혼여행은 잘 다녀왔지? 네, 어머니.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이거 남편이 전해달라고 한 선물이에요. 어머, 이게 뭐야? 가방이네? 면세점에서 사온 거니? 네, 남편이 직접 골랐어요. 어머니 드리려고요. 그래? 아유, 센스 넘치네. 우리 아들도 같이 와서 저녁 식사하면 좋았을 텐데. 에휴, 오자마자 우리 교수님 아들 바쁘시구나. 네, 죄송해요. 바쁜 일정 끝나면 같이 식사하러 올게요. 아유, 죄송하긴. 바빠도 이렇게 선물까지 챙겨주는데 괜찮아. 우리 아가라도 이렇게 와주니 얼마나 고마운데. 그래, 얼마든지 와서 자주 식사도 하고 그러렴. 오늘은 차린 거 없지만 너라도 많이 먹고 가렴. 차린 거 없다는 식탁을 보니 상견례 할 상차림 마냥 거대한 한상 차림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반찬과 음식에 놀란 전 어머니께 감사하다며 남은 찬도 챙겨주시면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과 시누이 그리고 막내 남동생까지 함께 식사를 마치고 나서 시어머니와 전 따로 티타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시모의 습성을 파악해서 알다 보니 어떤 말씀을 하실지 예상은 하고 있었죠. 뭐 별다른 얘기는 아니고 우리 며느리랑 상의할 게 있어서 내가 요즘 너무 바빠. 며느리가 집안에 너무 잘 들어와서 온 동네 소문내고 다니느라 바쁘지 뭐니.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아가, 우리 딸, 너 시누이 말이야. 대학 졸업은 한참 되었는데 계속 빈둥대서 내가 일 좀 시켜보려고 그래. 어디 쉽게 취업할 생각도 안 하고 있어서 말이야. 그래서 올 막둥이 아들도 배울 것 같아서. 아가씨요? 좋은 대학도 나왔는데 어머님 말씀대로 일하셔야죠. 그러니까 말이야. 실은 내가 어릴 적에 꿈이 있었어. 멋진 베이커리를 열어서 커피도 팔고 여자 사업가로 성공하는 꿈이 있었지. 에휴, 난 이렇게 내가 주부로 아내로 사느라 세월 다 보내게 될 줄 몰랐지만 우리 딸이라도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 며느리처럼 능력을 키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이리저리 돌고 돌아 제자리를 찾은 시모의 말씀은 결국 저희 아빠 건물 1층에서 베이커리를 하나 차리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본인의 꿈이었다 하는 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시어머니의 속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죠. 어머니, 제가 내일 아빠에게 말씀드려 볼게요. 제 건물이 아니다 보니 제가 지금 당장 결정지어서 말씀을 드릴 순 없어서요. 그럼 그래. 우리 아가가 아빠한테 말씀 좀 잘 드려봐. 어차피 가족이 같이 하는 건데 우리 못 믿으실 일도 없고 말이야. 외동딸 소원이라고 하면 쉽게 들어주시지 않을까? 전 물론 탐탁치 않았지만 시어머니의 꿈과 희망을 아빠에게 어렵게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행히도 아빠는 크게 기분 상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빠, 만나 뵙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전화로 말씀드려 죄송해요. 아니야 우리 딸. 아빠도 요즘 바빠서 너 만날 시간이 없다. 그리고 사돈한테 잘 말씀 전해드리렴. 마음껏 이루지 못했던 꿈을 잘 펼쳐보시라고. 네, 아빠. 너무 무리한 부탁인데 이렇게 선뜻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너가 왜 죄송하냐? 저 감사만 하렴. 죄송할 일 없다. 우리 딸, 그리고 넌 남편하고 알콩달콩 마음 편치 말고 행복하게 둘만 생각하면서 살아. 그게 아빠한테 효도하는 거야. 시모의 황당한 부탁에도 아빠는 되려 허허 웃으시면서 가족끼리 월세 받는 건 너무 정없으니 월세도 받지 않고 비어있던 건물 1층을 선뜻 내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제게 세상에 공짜 없다고 늘 배움으로 가르치시며 말씀하시던 아빠셨지만 절 위해, 딸을 위해 선뜻 무엇이든 내어주시는 아빠의 마음을 헤아려 보니 감사하면서도 무척이나 죄송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전화로 말씀드려 죄송해요. 부탁하신 말씀 아빠가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아유, 세상에 우리 며느리밖에 없네. 세상 가장 능력자 며느리인데 더 대단한 능력자 아빠를 두셔서 아유, 우리 가족이 모두 호강하네. 그리고 어머니, 아빠가 가족끼리 월세 받는 건 너무 정없다고 하시면서 월세 내지 마시고 공짜로 내드릴 테니 운영만 잘해서 꿈 이루시고 성공하시라고 말씀도 전하셨어요. 어머나, 아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드려. 내가 우리 딸이랑 장사 잘 해볼 테니까 걱정 말고. 그럼 인테리어는 당장 시작해도 되려나? 아빠의 마음을 생각하니 시모가 운영할 가게가 내심 신경 쓰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손재간도 좋으시고 서비스도 잘하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운영 관리 덕분에 베이커리를 오픈하자마자 장사는 예상보다 더 잘 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가게 자리가 몫이 좋은 자리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월 매출이 1억 정도로 껑충 뛰어오르기까지 했습니다. 남편도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아빠와 시모 양쪽을 다 말렸지만 장사가 잘 되고 문제없자 잠잠해졌습니다. 그렇게 평탄한 시간이 지나가나 싶던 그 무렵 뜬금없는 결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편의 배다른 형제 중 늦둥이 막내 도련님이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도 하기 전에 사고를 치는 바람에 만나던 여자친구에게 아이가 생겼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는 상황이었습니다. TV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로 여겼던 현실이라 저와 남편 그리고 가족 모두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이를 가졌는데 그쪽 집안 부모들이 곧 해외로 나가서 한참을 있다가 돌아올 것 같다면서 한국에 있는 동안 식을 서두르자고 난리 법석이네. 에휴, 게다가 철없는 아들놈이 더 호들갑을 떨어서 다음 달에 식을 치르게 되었지 뭐니. 바쁘시더라도 사돈어른도 꼭 오시게 말씀 좀 잘 드리렴. 네, 어머니. 무슨 번갯불에 콩을 볶아 먹는 격으로 결혼식을 온 가족이 후다닥 준비하며 도왔습니다. 결혼 이후 제가 시댁과 자주 왕래하고 사이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남편도 시댁에 서먹하던 전보다 덜 어색해졌고 어른답게 처신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희 친정 아빠에겐 시댁보다 더 챙기며 노력하는 모습이 편할 정도였습니다. 남편의 노력 덕분에 저도 시댁을 이해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도련님의 사건으로 한 달여가 채 지나기도 전에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저희 아빠는 축의금을 내시자마자 일이 너무 바쁘셔서 식사도 함께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저희 아빠가 서운하고 섭섭했는지 축의금 봉투를 살펴보더니 제게 와서 툴툴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미리 사정해서 자리에 와주셨으면 식사라도 하고 가시지. 그냥 가실 정도로 바쁘신 거야? 어머니, 아빠가 해외 출장이 급히 잡히시는 바람에 요즘 주말도 없이 정신없이 바쁘다고 하셨어요. 대신 죄송하다고 인사 전하셨어요. 그래? 뭐 워낙 바쁘신 양반이시니 그런 거 다 이해한다만 아휴, 돈도 많은 양반이 뭔 축의금을 100만 원밖에 안 내셨지? 아무튼 부자들이 더 한다더니 있는 양반이 더 하시네. 시모는 아무도 없는 자리로 절 다급하게 부르시더니 저희 아빠를 구두쇠 취급하기 시작하며 욕을 하시더군요.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우리 막둥이가 비록 사고 쳐서 급하게 한 결혼식이지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용돈 주는 수준으로 축의금을 주실 수가 있어. 아무튼 있는 사람이 더 한다고. 이럴 땐 너무 구두쇠 같으시다 얘. 혹시 금액을 잘못 넣으신 거 아니야? 너가 직접 물어보고 확인도 좀 해봐. 시어머니는 순간 아빠 건물에 공짜로 새들어 장사하고 계신 현실을 망각하고 계신 듯 했습니다. 사정사정하며 가게 자리라도 내어달라고 굽신거리던 모습은 온데간도 없고 뻔뻔하다 못해 선을 넘으셨죠. 게다가 요즘 부쩍 장사 잘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단 한 번도 아빠한테 감사 인사를 전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잘 되면 본인 덕이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시모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 쉽게 안 바뀐다 싶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도련님의 축의금 때문에 화가 난 채로 하루 종일 본인 입장은 생각하지도 않고 제게 짜증을 부리시는 시모의 모습을 보며 전 점점 화가 치솟았습니다. 그래도 가족 간의 사이를 생각해서 남편에겐 바로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아빠에게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시모에게 욕먹는 건 상관없었지만 너무나도 잘해드린 아빠가 괜한 욕을 먹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순간 욱한 전 참지 못하고 자리를 피해 아빠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빠 바쁘시죠? 공항에 잘 도착하셨어요? 우리 딸. 아빠가 이달은 정말 바빠서 딸내미 챙길 시간도 없네. 출장 다녀와서 오붓하게 식사라도 하자꾸나. 네, 그리고 출장 잘 다녀오시고 뵐게요.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아빠. 일 때문에 바쁘게 출장 가시는 길에 차마 시모의 황당한 이야기로 입을 뗄 수 없었습니다. 아빠의 출장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신 아빠에게 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반가운 우리 딸 얼굴을 보게 될 줄 몰랐네. 별일 없었지? 아빠 피곤하실 텐데 집에 오시자마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해요. 실은 출장 가시던 날부터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일 때문에 멀리 다녀오셔야 하는데 아빠가 괜히 더 신경 쓰실까봐 꾹 참았어요. 대체 무슨 일인데? 너 혹시 시어머니 때문이냐? 아빠는 이미 출장 가시던 출국 날부터
급히 전화했던 저 때문에 눈치채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아빠, 시어머니가 해도 해도 너무 욕심을 부리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뵙자고 말씀드리게 되었어요. 남편도 어차피 다 알게 될 테지만 더 늦으면 바로잡기 힘들 것 같아서요. 아빠가 시어머니에게 가게 월세도 내지 말라고 엄청난 편의를 봐주셨는데 벌써 고마움을 잊으신 것 같아요. 고마움은 모르시고 도련님 축의금 적게 내셨다면서 투덜거리시는데 도저히 더는 그런 시어머니의 입장을 봐드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 잘했다. 나도 잘 알고는 있었지만 너 역시 그렇게 느낄 정도니 안 되겠구나. 너의 시어머니라는 사람 욕심이 과하구나. 아무래도 내가 좀 나서서 혼을 좀 내야겠다. 그 문제는 아빠가 초강수로 정신 드시게 해드릴 테니 걱정 말거라. 그래도 넌 괜찮겠니? 네, 전 아빠 뜻이라면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어쩌면 진작 그랬어야 하는데 남편과의 사이나 입장도 있고 해서 제가 너무 쉬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화근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젠 시어머니가 너무 대놓고 그러시니까 정말 선 넘은 과욕인 것 같다.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빠. 제 말씀을 들으신 아빠는 잠시 생각을 하시더니 제 앞에서 시어머니께 바로 전화를 거셨습니다. 그리고 초강수라는 수를 쓰셨죠. 사돈어른 잘 지내셨나요? 장사는 아주 잘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머, 사돈어른, 출장은 잘 다녀오신 거예요? 어쩐 일로 전화를 다 주셨어요? 네, 출장은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다녀와서 안 그래도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동안 내가 사돈이라 가족 간의 정을 생각해서 공짜로 내어드린 가게에 월세도 계속 받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이제 생각이 좀 바뀌어서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사돈어른? 생각이 바뀌시다뇨? 제가 사업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한 번도 제가 잘못 판단하거나 이익을 취하지 못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돈이 지난번 막내 아들 결혼식 축의금으로 하는 말씀을 들어보니 여태까지 내가 좀 잘못 판단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니, 부자 사돈어른이 축의금 금액을 조촐하게 넣어주셨길래 뭔가 잘못 넣어주셨나 했죠 뭐. 잘못 넣은 금액 아닙니다. 과하게 넣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아무리 가족끼리라도 지킬 건 지키고 해야 할 건 해야 하는 건데 사업가의 마음이 아닌 가족의 마음으로 다가갔더니 사돈이 그 마음은 잘 헤아려 주시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제부터 방침을 바꾸려고 합니다.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사돈어른? 왜 그러세요? 방침을 새롭게 바꾸다니요. 이제부터 사돈이 운영하는 그 베이커리 월세를 받아야겠습니다. 싸게 해서 월세 500만 원씩만 냈으면 합니다. 저도 그래야 급하게 축의금 내야 하는 경우 쓸 돈이 있겠다 싶어서요. 아니, 사돈, 왜 갑자기 월세를 500만 원씩 내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처음부터 제게 꿈을 잘 펼쳐보라면서 공짜로 내어주시더니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축의금 적게 냈다고 말씀드려서 마음 상하신 거예요? 사돈,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계약서도 안 써드렸는데 이참에 계약서도 씁시다. 계약서 쓰고 계약대로 합시다. 가족이 된 마음으로 내어드린 제 성의도 욕심이 과하셔서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것 같던데 더 편의를 받을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돈, 제가 부자가 된 이유는 공짜 바라지 않고 전부 다 노력해온 결과입니다. 단호한 아빠의 태도에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는지 잠시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정신이 드셨는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굽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돈어른,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제가 물론 가게 매출상 500만 원 정도 월세 내는 건 지금 전혀 무리가 아니지만요. 이것저것 떼고 뭐 크게 남는 것도 없어요. 사돈어른, 아무리 그래도 가족끼리 돈을 받는 건 좀... 사돈이 먼저 말씀하시기도 하셨고요. 제가 며느리에게 말씀을 잘못 전한 모양입니다. 노여움 푸시고요. 가족끼리요? 그럼 가족끼리 축의금을 얼마를 내었든 꺼낼 얘기 필요가 있습니까?
사돈총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전 사실 고3 학생인 미성년이라 상황적으로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 좋은 마음으로 이해했고 축의금 100만 원이나 낸 겁니다. 가족을 따지시면서 축의금으로 받을 금액을 따지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들이 결혼해서 잘 사는 걸 응원해주는 걸로 부모의 역할은 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가족이 돼서 서로를 응원하지 못하고 헐뜯고 자기 것만 챙기려고 과욕을 부리시는지 모르겠네요. 애들한테 창피할 지경입니다. 아빠의 갑작스런 발언에 시어머니는 역시 아무런 말씀도 못하고 듣기만 했습니다. 아빠는 끝까지 완강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180도 태도를 바꾸어 더 굽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돈어른, 노여움 좀 푸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생각이 짧았습니다. 자, 앞으로 제가 말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상황을 좀 이해해 주세요. 가족끼리 돈을 받는 건 좀... 시어머니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아빠는 다다다다다 계속 쏘아붙이고 계셨습니다. 깨닫게 될 때까지 계속 말씀하실 작정이셨던 것 같았습니다. 사돈, 계속 똑같은 말씀 그만 반복하시고 빠른 시일 내로 가게를 정리하세요. 정리하고 나가든지 아니면 다음 달부터 월세를 내시든지 결정하세요. 계속 버티시면 법대로 하겠습니다. 내일 당장 가기로 계약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만 전화 끊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아빠의 칼 같은 냉담함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월세 500만 원 내기로 하면서 계약서도 쓰게 되셨습니다. 이후로 시몬 저와 친정아빠에게 단 한마디 말도 못하고 열심히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게 따로 부탁하거나 전화하셔서 당부하시는 일도 전혀 없이 사라졌습니다. 남편 역시 모든 정황을 알게 되었고 저와 아빠에게 너무나 미안하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되도록 시댁에, 특히 시어머니에게 찾아뵙는 일은 없게 만들려고 했죠. 그러나 전 며느리 도리를 다하려고 시어머니에게도 연락드렸고 남편 모르게 시아버지를 챙겨드리기도 하였습니다. 매사에 돈만 바라고 가족들을 대하시던 시어머니도 점점 더 가족들의 눈치를 보면서 과욕을 다스리기 시작하셨죠. 그렇지 않으면 운영하던 베이커리마저 빼앗길 상황에 놓여진다는 걸 절실히 깨닫게 되셨으니까요. 베이커리 운영 문제에 있어서 아빠가 둔 초강수를 그들은 조금이나마 깨닫고 변화되는 듯 보였습니다. 변화해가는 시모와 시누이를 보면서 쉽지 않았지만 가족으로 품고 함께 잘 지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시련이 있는 법이니까요.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전 아빠와 한편이 되어 상심한 마음을 달랬고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학 시절 만났던 남편 역시 가족이 되기 전부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연이 닿으면서 힘들 때 서로의 곁을 함께했죠. 가족이라는 건 살기 힘든 세상에서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남편의 계모로 인연이 되어 저의 시어머니가 된 시모는 가족에 대한 헌신의 마음보다는 거칠에 휘둘려 살면서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누이와 도련님도 잘못된 인성교육으로 문제가 많았던 거겠죠. 그러나 전 여러 가지 사건들로 시어머니를 멀리하기보단 오히려 시부모님에게 더 다가갔습니다. 그런 노력이 시어머니에게 큰 깨달음으로 다가가길 바라면서 말이죠. 좋은 마음으로 품고 노력하다 보면 지금보다 더 깨우치는 날이 오리라 생각됩니다. 남편도 처음보다 자신의 가족에게 관대해진 마음입니다. 그의 변화를 보면 저 역시 하루하루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로웠을 남편과 그의 가족들에게 저와 아빠가 좋은 연결고리가 되어드렸으면 합니다. 요즘 전 남편과 매일매일 행복합니다. 그래서인지 가장 행복한 얼굴로 어느 때보다 예뻐졌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으로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게 낳아주신 하늘에 계신 엄마와 여전히 제 편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주시는 아빠, 그리고 남편에게 고맙다는 생각뿐입니다. 여러분들도 자신과 맞지 않은 사람들과 대면하면서 스트레스로 부딪힐 일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럴수록 더 의미 있고 희망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을 굽히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행복한 마음도 불행한 마음도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저처럼 내면이 얼굴에 드러나면서 행복한 얼굴로 더 예뻐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